17살 아들과 대화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한국 축구 선수의 단 한 골이 모든 걸 바꿔놨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 알고 계시죠? 그 선수의 미국 데뷔골을 보러 가기 위해 제가 우리 가족 한 달 식비에 해당하는 거금을 투자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축구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 같았거든요. 사춘기가 되면서 점점 멀어져가는 아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입니다. 그날 텍사스 댈러스 토요타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이었어요. 손흥민의 프리킥 한 방이 골문을 흔들었을 때 제 옆에서 아들이 저를 끌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봤죠? 이게 손흥민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800는 단순한 티켓 값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아들의 마음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였던 거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골이 어떻게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줬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아울러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또 감사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텍사스 교회 작은 도시에서 35년째 살고 있는 평범한 아버지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제게는 17살 아들 에릭이 있어요. 한때는 제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꼬마였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에릭아, 저녁 먹자. 제가 부를 때마다 에릭은 방에서 나와도 휴대폰만 보며 밥을 먹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과거에는 제가 일터에서 돌아오면 달려와서 안겨주던 아이였는데 말이에요. 이제는 안녕도 제대로 안 해줍니다. 주말이면 에릭은 방문을 꼭꼭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임 소리와 함께 종종 들려오는 건 축구 중계 소리였어요. 특히 어떤 선수 이름을 자주 들었는데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더라고요. 왜 하필 한국 선수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도 좋은 축구 선수들이 많은데 왜 굳이 아시아 선수를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에릭 방문 앞을 지날 때면 son, what a goal 같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릭과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에릭아, 요즘 뭐 보고 있어? 그냥 축구요. 어떤 축구? 아빠는 관심도 없잖아요. 차갑게 대답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에릭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사춘기잖아요. 조금만 참아줘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사춘기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에릭이 점점 저에게서 멀어져 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중에는 일하느라 바쁘고 주말에는 에릭은 방에만 있고 가족끼리 함께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어요. 저녁 식사조차 대화 없이 조용히 먹기만 했습니다. 가끔 에릭이 웃는 소리가 방에서 들려올 때가 있었는데 그건 항상 휴대폰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뿐이었어요. 예전엔 그렇게 안 했는데 제가 중얼거리면 아내는 그냥 한숨만 쉬었습니다. 우리 부부도 에릭 문제로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서로 답답해하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거든요. 에릭의 방에서 계속 들려오는 축구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축구를 좋아했다면 아들과 공통 화제라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저는 축구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미식 축구는 좋아하지만 축구는 다른 나라 스포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 에릭이 어쩐 일로 거실에 나와 있었어요. TV에서 축구 경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화면에는 아시아 선수가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저 선수가 손흥민이야? 제가 물어보자 에릭이 처음으로 눈을 반짝였습니다. 네, 진짜 대단해요. 아시아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었어요. 그 순간 에릭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뭔지도 잘 몰랐거든요. 아, 그렇구나. 제가 어색하게 대답하자 에릭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아들과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17살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어린 시절에는 그냥 놀아주기만 해도 좋아했는데 이제는 뭘 해줘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저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하면 에릭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건 말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지역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어요. 저 선수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에릭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한국 선수 말이에요. 제가 흘깃 쳐다본 순간 뉴스 앵커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어요. 토트넘의 스타 플레이어 손흥민이 미국 MLS LAFC로 이적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어요. 손흥민의 LAFC는 이번 주말 텍사스 댈러스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댈러스라고요? 우리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잖아요.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번쩍 쳤습니다. 이거야말로 기회가 아닐까요? 에릭이 그렇게 좋아하는 손흥민을 직접 보여줄 수 있다면 말이에요. 여보, 저는 부엌에 있던 아내를 불렀어요. 왜 그래요? 에릭 좋아하는 그 축구 선수, 손흥민이요. 이번 주말에 댈러스에서 경기한다는데 아내도 놀랐습니다. 정말요? 에릭이 얼마나 좋아할까? 표를 구해볼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실 축구 경기표가 얼마인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한번 해봐요. 아내의 격려를 받고 저는 바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인터넷으로 FC 댈러스 LAFC 티켓이라고 검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매진이라는 글자가 모든 사이트에 떠 있었습니다. 벌써 다 팔렸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에릭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말이에요. 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축구 표 구할 때 아세요? 축구, 데이비드, 내가 축구를 좋아했나? 아들 때문에요. 몇 명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손흥민의 미국 데뷔전이라 표가 금방 동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티켓 재판매 사이트들을 뒤졌습니다.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 가격의 서너 배는 되더라고요. 하지만 에릭 생각을 하니 못할 게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저는 신용카드를 꺼냈어요. 평소라면 절대 이런 돈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비싸도 할 만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에릭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왜 갑자기 축구에 관심을 보이냐며 의아해할까요? 티켓이 확보되자 저는 바로 집에 전화했습니다. 여보, 표 구했어. 정말요? 어떡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일단 에릭에게는 비밀로 해줘. 깜짝 선물로 하려고. 알겠어요. 에릭이 얼마나 놀랄까요? 아내 목소리에도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저희 부부 모두 에릭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했거든요. 오후 내내 저는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에릭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계속 상상했습니다. 혹시 거절하면 어쩌죠? 아니면 왜 갑자기 이러느냐며 의아해하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에릭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에릭, 아빠야. 잠깐만 나와줄래? 중요한 얘기가 있어. 에릭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귀찮음이 묻어 있었죠. 뭔데요? 너 손흥민 좋아하잖아. 네, 그런데요? 이번 주말에 댈러스에서 경기해. 알고 있어요. 우리 동네인데 티켓팅에 실패했어요. 인터넷 중계로 볼 거예요. 저는 잠깐 멈췄다가 티켓 2장을 꺼냈어요. 우리 같이 보러 갈래? 에릭이 티켓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응, 진짜야. 우와, 에릭이 저를 꼭 안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안아주지 않던 아들이 먼저 안겨온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에릭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에릭에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티켓을 구하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말이죠. 사실 그 월요일 오후 첫 번째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공식 사이트는 당연히 매진이었고
재판매 사이트들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 장에 $500씩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 한 달 식비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 저는 컴퓨터 앞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에릭의 화난 표정을 상상하니 말이에요. 화요일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직장 동료 마이크가 축구 팬이라고 해서 물어봤거든요. 마이크, 혹시 MLS 경기표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있어? 글쎄, 페이스북 그룹이나 레딧에서 개인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가짜 표도 많거든. 마이크의 조언을 듣고 저는 소셜미디어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거의 사용하지 않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댈러스 지역 축구 팬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공유글들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하고 가까스로 표를 구하게 되었는데 이미 정상가의 3배의 가격을 지불해야 했어요. 이렇게 큰 돈을 축구 경기 단 한 번에 지불해도 되나? 망설였지만 에릭과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사춘기가 지나 서먹해져 버린 관계는 얼마를 지불해도 다시 이을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아빠, 정말 최고예요. 에릭이 표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거 정말 좋은 자리예요. 손흥민 골 세리머니도 잘 보일 거예요. 저는 에릭이 이렇게 신나하는 모습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멀어져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빠도 손흥민에 대해 좀 알아봐야겠다. 제가 말하자 에릭의 눈이 더 반짝였어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거든요. 토요일 오후 5시 저희는 댈러스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평소 에릭과 단둘이 드라이브를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아마 몇 년 전이었을 겁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어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컨트리 음악만 차 안을 채웠습니다. 에릭은 창밖을 보고 있었고 저는 운전에만 집중했어요. 아빠, 라디오 좀 바꿔도 될까요? 에릭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해. 에릭이 스마트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하더니 음악이 바뀌었어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팝송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 괜찮네. 제가 말하자 에릭이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BTS 노래예요. 한국 가수들이거든요. 한국 음악이라고? 네, 요즘 한국 문화가 정말 인기예요. K-팝, 한국 드라마, 그리고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까지. 에릭이 점점 말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응 정도로만 대답했을 텐데 말이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저는 슬쩍 물어봤습니다. 에릭, 손흥민을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어? 2년 전쯤이요. 친구가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에릭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벌리전에서 넣은 골인데 화면 속 손흥민이 경기장을 가로질러 달려가며 골을 넣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와 소리가 나왔어요. 정말 빠르네. 맞죠? 그리고 이건 좀 더 최근 거예요. 에릭이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리킥 골이었어요. 공이 골문 구석으로 정확히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저도 감탄했습니다. 저런 걸 프리킥이라고 하는 거야? 네, 반칙이 있을 때 차는 거예요. 손흥민은 프리킥도 정말 잘해요. 운전하면서 옆에서 에릭이 설명하는 손흥민 이야기를 들으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빠, 아시아 선수가 유럽에서 성공하기 정말 어려운데 손흥민은 정말 대단해요. 왜 어려운데? 체격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데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했거든요. 아시아 선수 최초로요. 에릭 목소리에 자랑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너도 축구 해볼 생각 없어? 제가 물어보자 에릭이 웃었습니다. 전 축구보다는 보는 게 더 재미있어요. 그리고 손흥민처럼 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기회가 되면요. 댈러스 시내로 접어들면서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토요타 스타디움 주변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우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에릭이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다 손흥민 보러 온 걸까? 주차장을 찾는데 30분이나 걸렸어요. 축구 경기가 이렇게 인기인 줄 몰랐습니다. 드디어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니 에릭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아빠, 정말 고마워요. 손흥민을 실제로 본다니 꿈만 같아요.
나도 기대되는걸.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선수니까. 스타디움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에릭을 쳐다봤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어깨 높이까지 자란 아들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빠, 혹시 손흥민이 골 넣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기는 박수치고 소리 지르면 되는 거 아냐? 맞아요. 같이 응원해요. 에릭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에릭이 제 팔을 잡았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스타디움 입구에서 표를 확인받을 때 직원이 말했습니다. 좋은 자리네요. 손흥민 선수도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에릭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아빠가 진짜 좋은 자리를 구해주셨네요. 그 순간 부담스럽던 티켓 값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에릭의 이런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를 했거든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에릭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최고의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토요타 스타디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관중들이 모여서 응원가를 부르는 모습이 장관이었어요. 에릭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빠, 진짜 대단해요. TV로만 보던 걸 직접 보니까 나도 처음이야. 이렇게 큰 줄 몰랐네. 우리 자리는 정말 좋았어요. 필드가 한눈에 보였고 선수들 얼굴까지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경기 시작 30분 전 선수들이 워밍업을 위해 나왔어요. 그 순간 에릭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저기 7번. 저도 따라서 봤어요. 검은 머리의 아시아 선수가 공을 차며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었어요. 실제로 보니 TV보다 더 날렵해 보였습니다. 움직임이 정말 빨랐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스타디움 전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에릭은 제 옆에서 계속 해설을 해줬습니다. 아빠, 손흥민이 왼쪽에서 플레이해요. 공을 잡았네. 손흥민이 공을 받자마자 빠르게 드리블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흥분했습니다. 경기 시작 5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LAFC 공격을 시도하다가 댈러스 수비수에게 파울을 당했어요. 프리킥이에요. 에릭이 소리쳤습니다. 프리킥. 아까 차에서 본 그거? 네, 골대에서 22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손흥민만의 프리킥 존이에요. 손흥민이 공 앞에 섰습니다. 스타디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진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에릭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이 뒤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쉬는 게 여기서도 보였어요. 골키퍼는 골문 중앙에서 좌우로 움직이며 방향을 예측하려 했습니다. 집중, 집중. 에릭이 중얼거렸습니다. 휘슬이 울렸어요. 손흥민이 천천히 뛰어가더니 공을 찼습니다. 공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벽을 넘어가는 포물선을 그리며 골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들어가, 들어가. 에릭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외쳤어요. 공이 골키퍼 손이 닿지 않는 골문 왼쪽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골, 스타디움이 폭발했습니다. 2만 명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는 소음이 귀를 찢을 것 같았어요. 에릭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골이에요. 손흥민이 골 넣었어요. 저도 에릭을 껴안으며 소리쳤어요. 들어갔다. 정말 들어갔어. 손흥민은 골문 앞에서 양팔을 벌리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달려와서 그를 축하했습니다. MLS 데뷔골이에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에릭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저도 감탄했습니다. TV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감동이었어요. 실제로 보니 훨씬 더 짜릿했습니다. 주위 관중들도 모두 열광하고 있었어요. LAFC 팬들은 물론이고 댈러스 팬들도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좋은 골에 대한 예의였죠. 아빠, 이거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에릭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럴 것 같아. 내 덕분에 정말 멋진 걸 봤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는 거였어요. 에릭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보며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였습니다. 손흥민의 골 장면이 전광판에 다시 나왔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니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정확하네.
그렇죠. 골키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치였어요. 에릭이 전문가처럼 분석해 주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했습니다. 전반전이 1회 공으로 끝나자 에릭이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이런 순간을 함께 볼 수 있어서. 나야말로 고마워. 너 덕분에 새로운 걸 경험했어. 그때 비로소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제가 좋아하는 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좋아하는 걸 함께 즐기는 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후반전이 시작되면서 댈러스가 거세게 반격했습니다. 동점골을 넣으려고 필사적으로 공격해왔어요. 저는 축구 룰을 잘 모르면서도 에릭 옆에서 함께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LAFC가 이기면 좋겠는데 제가 중얼거리자 에릭이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아빠도 LAFC 응원하세요? 당연하지. 손흥민 팀이잖아. 사실 저는 손흥민보다 에릭이 좋아하는 팀이라서 응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진짜로 이기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후반 25분, 댈러스가 동점골을 넣었어요. 스타디움 절반이 환호성을 지르고 절반은 아쉬워했습니다. 아쉽네. 저도 진짜 아쉬웠어요. 축구를 이렇게 진지하게 본 건 처음이었는데 말이에요. 괜찮아요. 아빠, 손흥민이 또 골 넣을 수도 있어요. 에릭이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입장이 바뀐 것 같았어요. 경기가 1대1로 끝나자 에릭이 박수를 쳤습니다. 손흥민 데뷔골, 정말 의미 있는 경기였어요. 그래, 정말 멋진 골이었어. 스타디움을 나오면서 저는 에릭에게 물어봤어요. 에릭아, 솔직히 말해줘. 아빠가 갑자기 이런 걸 해서 어떻게 생각해? 에릭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엔 좀 의외였어요. 아빠가 축구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이상했겠네. 아니요. 이상한 게 아니라 고마웠어요. 에릭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사실 아빠랑 대화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뭘 얘기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너랑 얘기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어. 이제 알잖아요. 축구 얘기하면 돼요. 에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에릭이 계속 경기 이야기를 했어요. 손흥민의 프리킥 기술부터 시작해서 LAFC 전술, 다른 선수들 이야기까지 정말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너 정말 축구 전문가네.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어요. 특히 손흥민 관련해서는 거의 다 알아요. 차에 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분위기가 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릭이 먼저 말을 걸고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빠, 축구 재미있었어요? 응,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었어. 특히 프리킥은 정말 멋있었어. 손흥민 프리킥은 정말 예술이에요. 토트넘에서도 유명했거든요. 토트넘? 손흥민이 10년 동안 뛰었던 영국 팀이요. 거기서 173골을 넣었어요. 에릭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열심히 들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17년 동안 함께 살면서 에릭과 이렇게 깊이 대화해 본 적이 언제였나 하고 말이에요. 아빠, 다음에 LAFC 홈 경기도 보러 갈 수 있을까요? 로스앤젤레스까지? 그건 좀 멀지 않을까? 그렇긴 하죠. 에릭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대신 TV로 함께 보면 되잖아. 정말요? 응. 앞으로 손흥민 경기는 같이 보자. 에릭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빠, 그럼 손흥민에 대해 더 많이 알려드릴게요. 어떤 포지션에서 뛰는지, 어떤 플레이 스타일인지. 좋아요, 선생님. 제가 농담하자 에릭이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에릭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정말 좋았어요. 엄마, 손흥민이 골을 넣었어요. 에릭이 신나게 경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아빠도 재미있었나 봐요? 아내가 제게 물어봤어요. 응, 정말 재미있었어. 에릭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 그날 밤 에릭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거실에 있었어요. 저와 함께 손흥민 골 영상을 다시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좋은 경험이었어. 앞으로도 가끔 이런 거 해요.
물론이지.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에릭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말이에요. 손흥민의 한 골이 우리 부자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다시 연결해 준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에릭은 벌써 방에 들어갔을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거실에서 저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아빠, 손흥민 데뷔골 뉴스 나오는지 봐요. 그럴 것 같은데 정말 멋진 골이었잖아. 스포츠 뉴스에서 정말로 손흥민 소식이 나왔어요. 우리가 직접 본 그 프리킥 장면이 화면에 나오니 다시 한번 짜릿했습니다. 우와, V에 나오니까 더 멋있네. 그러게요. 우리가 진짜 역사적인 순간을 본 거예요. 에릭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고 시간에 에릭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아빠,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뭐든지 물어봐. 아빠는 왜 갑자기 저랑 축구 보러 가자고 했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에릭, 사실은 저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요즘 너랑 대화가 없어서 걱정이 많았어.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아,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너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손흥민 뉴스를 보고 생각났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에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빠랑 얘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런데 아빠는 항상 바쁘시고 저는 뭘 얘기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방에만 있었던 거야? 그리고 솔직히 아빠가 제 관심사를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축구도 그렇고 K-팝도 그렇고 아빠 세대랑은 다르잖아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에릭이 저를 피한 게 아니라 저한테 거절당할까봐 먼저 거리를 둔 거였어요. 에릭, 아빠가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구나. 앞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거 뭐든지 같이 해보자. 정말요? K-팝이든 뭐든. 아빠가 몰라도 너가 가르쳐주면 되잖아. 에릭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다음에는 BTS 콘서트 같이 가요. 콘서트, 그건 티켓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 축구, 표도 구하셨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손흥민 경기 표를 구하느라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알겠어. 기회가 되면 해보자. 와, 정말요? 에릭이 소파에서 뛸듯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에릭, 아빠도 하나 부탁이 있어. 뭐예요? 앞으로 고민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알겠어요. 그리고 방에만 있지 말고 가끔 나와서 같이 시간 보내자. 좋아요. 그때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더 많이 함께 할 거예요. 엄마. 에릭이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아내도 흐뭇해했어요. 사실 아내도 에릭과 제 관계를 많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다음에는 가족끼리 뭔가 해봐요. 좋은 생각이야. 에릭, 너는 뭐 하고 싶어? 같이 한국 음식 먹어봐요. 전에 BTS 영상 보니까 맛있어 보였어요. 한국 음식? 네, 댈러스에 한국 음식점 많아요. 김치찌개, 불고기 같은 거요. 저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에릭이 제안하는 거라면 뭐든 해볼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가볼까? 정말요? 와, 에릭이 뛸듯이 기뻐했어요. 이렇게 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에릭이 방에 들어가자 아내가 말했어요. 에릭이 정말 달라졌네요. 당신 정말 좋은 아빠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도 좋지만 좋은 아빠라는 말을 들으니 더욱 뿌듯했어요. 약속한 대로 돌아오는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한국 식당에 가서 불고기를 먹기로 했어요. 이렇게 에릭과 점점 가까워질 수 있다니. 한국 음식도, 한국 음악도, 한국 스포츠도 저희 부부에게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에 대해 많이 공부해봐야겠어요. 저희 가족의 한국 문화 공부에 응원해주신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